네, 신문 읽어주는 남자 이재명입니다. 잠시 뒤 오전 11시 15분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심 판결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기존 형량은 징역 22년이었는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도 궁금하지만 이 판결 이후에 결국 사면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뒤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 어떻게 매듭지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시죠. 먼저 통화일보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그냥 쉬는 청년이 42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생 알바를 할까 두렵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청년들은 코로나 취업 포기가 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문은 닫힌 상태고 중소기업도 300대 1의 그런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지난해 연령별 취업자 증감 현황인데요. 15세에서 29세 18만 3천 명의 일자리가 줄었고요. 30대 역시 16만 5천 명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었다, 정부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박탈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었죠. 지금은 이 문제에 집중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보상 없는 영업 금지에 위헌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일면 톱기사로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공공이익을 위해서 개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원금이 아닌 손해에 따른 보상금을 달라, 이런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보시죠. 지금 자영업자들이 민주당 당사 앞에서 999배를 올리면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조정안에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어떻게 담아낼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검찰이 정인이 숨질 줄 알면서도 양부모가 폭행했다. 따라서 양모에게 주된 범죄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어제 밝혔습니다. 검찰은 밥을 안 먹는다고 복부를 밟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고의적 살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양부는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정 밖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이 양모의 호송차를 향해서 눈뭉치를 던지는 등 굉장히 격하게 항의했습니다. 어제 법정 밖에는 정인이처럼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 영정사진 12명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5년 동안 마땅한 성과를 내지 못한 김정은이 결국 핵을 앞세워서 병진 노선으로 회귀했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그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서 북한, 수뇌부가 모두 태양궁전을 방문했었는데 김여정의 모습은 4번째 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탈락하면서 강등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여정 부부장 어제는 우리 군 당국을 향해서 기괴한 족속들이다, 이렇게 강한 톤으로 비판하는 담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대남 관계는 자신이 주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정책 순위가 뒤집어서 탈원전을 한 것 아니냐.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지 새롭게 감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밝히고 있습니다. 최상위 에너지 계획을 수정 없이 하위 전력 계획에서 탈원전을 대못을 박으면서 결국 시행령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법률을 제정한 꼴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감사원의 감사입니다. 만약 탈원전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